안녕하세요. 이번 9월부터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에서 함께하게 된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꾸미고 있는 연구실과 또 수행 중인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참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발표 제목으로는 제 연구실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Advanced Materials with Geometrically Manipulation Lab인데 줄이면 AMG 랩입니다. AMG로 했는데요. 자동차 브랜드 중에 이제 메르세데스 AMG가 있죠. 근데 그 이름 붙인 건 아니고요. 아무거나 해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나는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AMG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한다는 게 그 무슨 뜻인가를 먼저 보면 결국 이제 랩 이름에서 Advanced Material with Geometrically Manipulation이라는 각각의 영어 뜻도 있지만 원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무거나 하겠다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하고서 이름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글 뜻 아무거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일 텐데요. 결국 이제 나노 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노 기술, 융합 기술 혹은 나노 융합과 관련된 과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으로는 어떤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화학 같으면 화합물이라든가 뭐 무기도 있고 유기도 있죠. 또 반도체 물리나 반도체 공학이라고 하면 반도체 재료를 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노융합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물질이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이 작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작은 나노미터 스케일의 어떤 구조가 있고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어떤 형태 자체가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어떤 대상보다는 형태에는 이제 크기가 들어가겠죠. 들어간 것이 연구할 대상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나노 스케일의 과학을 한다, 나노 스케일의 공학을 한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해 보자면 아무거나 하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AM 부분의 Advanced Materia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가 나노 바이오 하이브리드 소재입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물질도 하나의 나노 물질로 보고 일반적인 다른 나노 물질들과 바이오 물질,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물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DNA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 바이러스의 일종의 엠서틴 파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물질을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나노 물질과 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 소재, 첨단 소재가 또 어드밴스 매트리얼스라는 첨단 소재라는 제목에 연결되는 네, 이름이 될 거고요. 또 지오메트리컬리 매니플레이션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리소그래피가 됐든 또 셀프 어셈블드가 됐든 합성이 됐든 결국 나노 스케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자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라든가 혹은 새로운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자기 조립도 열심히 또 하고 있었고 또 어, 나노 스케일의 3D 프린팅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구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그 미세 제어된 그 형태가 제어된 부분하고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도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정한 어떤 소자를 한다기보다는 그 소자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쪽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나 소재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가 하고 있는 것 그것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든 아무거나 랩의 한 멤버가 스스로 흥미를 찾아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굉장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 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스스로 흥미를 찾아서 해야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응원하고, 저도 사실은 제 연구들을 쭉 보시면서 왜 이것저것 진짜 아무거나 많이 했다 생각할 텐데, 저도 그 순간순간 흥미가 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막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것에도 계속 도전을 하면서 제 영역을 확장해 왔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여기에 어떤 뭐 조교수로 들어왔으니까 멈춰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많은 연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 영역을 계속 넓혀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이 함께 할 대학원생분들이나 혹은 학부 연구생분들이 있다면 같이 제 영역 또 본인의 영역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AMG 연구실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AMG 연구실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법 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상들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AMG 연구실에 걸맞게 도구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한 네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매트리얼에서 융합 소재, 그러니까 첨단 소재 중에 융합 소재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DNA가 조작되어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엠스티 박테리아 파지 같은 게 그 경우고요. 그 외에도 뭐 시퀀스를 우리가 주문해서 얻을 수 있는 펩타이드라든가 DNA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바이오 물질을 하나의 기초 블록으로 사용을 하고, 기초 블록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기존의 나노 물질들을 잘 합성을 해서 새로운 기능성을 얻어내는 것들을 제가 좋아했었고,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좋은 결과도 얻었었고, 또 여기서도 수행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합성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오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온 고압이라든가 특별한 굉장히 특수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복잡한 합성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마치 바이러스가 대장균, 그러니까 파지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안에서 스스로 증식하는 것처럼 특별한 다른 에너지 공급 없이, 혹은 간단한 뭐 레이저라든가 전기장 정도의 간단한 포텐셜 어떤 에너지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새로운 머티리얼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셀프 어셈블리에서 자기 조립하는 것들도 많이 손을 댔었는데요. 특히 이제 용액 기반으로 자기 조립을 하는 것을 많이 손을 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들이 그와 관련된 그림들인데요. 이런 바이오 물질이라던가 혹은 뭐 나노 입자 같은 것을 용액상에서 말려가면서, 근데 말릴 때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메니스커스, 그러니까 이제 말려갈 때 거기에 맺히는 용액의 형태를 제어함으로써 그 안에 형성되는 나노 구조를 다양하게 바꿔가는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뭐 닷도 만들었고, 또 뭐 와이어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들도 만들었었습니다. 혹은 이제 필름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뭐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바이오 물질을 쌓아가는 것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사실은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이 바뀌면 재료도 바뀌지만 또 기판도 바뀌고 또 용액도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도 열심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또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3차원 프린팅을 제가 개발한 3차원 프린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개발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좀 다른 3D 프린팅을 연구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또 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3D 프린팅을 개발하고,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특이한 나노 구조들을 만드는 것을
했었고 또 좋은 결과들을 얻어서 여러 가지 논문도 준비하고 또 특허도 내고 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회사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런 일들의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또 저도 이제 원래 박사과정, 석사과정 때 리소그래피, 뭐 포토 리소그래피도 그렇고 또 이빔 리소그래피와 같은 나노 패터닝도 그렇고 다양한 패턴들을 만드는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해 왔었고요. 또 여기서도 잘 구성되어 있는 나노 융합 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한 구조들을 만들고 이런 구조들을 단순히 지금 밝혀져 있는 구조들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만들 줄 몰랐거나 혹은 만들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변형을 줘서 조금 더 새로운 구조들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특허를 내본다던가 또 그런 구조들 새롭게 개발된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시도해 보는 일들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걸 전혀 또 새로운 지금 제가 해보지도 않은 그런 것들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아무거나 연구실 근데 아무거나 연구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서 AMG 연구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나노 융합 스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거나 한다고 이제 저기 동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잠을 잔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융합 연구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 융합 연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작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융합 연구라는 게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정의가 뭐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혹은 또 학문 분야마다도 좀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요. 근데 이제 융합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 다른 분야나 다른 전공이나 혹은 어떤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개인이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에서도 이제 그런 융합 연구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여러 분야든 사람이든 이렇게 모여서 그저 함께 한다고 해서 융합 연구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런 뭐 여기 만화 같으면 과일들이 모여 있지만 그거를 갈아버린다고 해서 뭐 갈아버려서 뭐 맛있는 맛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렇게 그저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 자체가 융합 연구라고 하면 사실 조금 어떤 이 융합 연구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슈레딩거 박사님이죠. 슈레딩거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분의 저서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언급한 이 부분이 굉장히 융합 연구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슈레딩거 박사님 선생님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양자역학에서 처음 배울 때 이분 방정식을 가지고 시작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학부 수준의 이제 교과서들은 이분 방정식으로 초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반 물리에서도 아마 언급이 있었을 거고요. 굉장히 익숙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물리학을 계속 연구해 오셨지만 다양한 분야, 특히 이제 생명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이런 책을 썼는데 한번 이 부분 한쪽 초반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지식을 하나의 전체로 짜맞출 준비가 되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느낀다. 그러니까 20세기 과학혁명이 이제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물질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면서 슈레딩거는 사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입자 혹은 뭐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다룰 때 뭐 원자의 뭐 원자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운동을 하고 또 변화하기도 하고
그러는가의 이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해 자체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까지도 확장되어서 확장될 것이다라고 이제 느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른 한편 한 개인의 정신이 작은 전문 분야 이상의 지식에 정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뭐 사실 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일어나는데 이런 발전의 끝에 이 학문들이 서로와 융합이 되면서 더 근본적인 지식에까지 갈 수 있는 서로 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온전해지는 데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와 동시에 각각의 연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고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를 옛날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철학자들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현상, 이런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슈레딩거가 가진 어떤 인사이트는 이 딜레마, 그러니까 이 짜맞추면 이 우주를, 세계를, 이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다양한 분야들을 각각 다 전문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 딜레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목표를 영원히 잃지 않으려면 누군가 과감하게 오류를 범할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들과 이론들을 종합하는 시도를 감행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제 슈레딩거가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군가 과감하게 오류를 범할 위험을 감수하고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융합 연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융합을 하는 여러 분야들을 융합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 명이 그 두 명이 그냥 각각 알고 있는 것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어떤 자기가 공부한 것에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어떤 일을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이게 융합적으로 그 여러 분야들이 이제 하나의 그 설명으로 합쳐지는 거지. 뭐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각기 아는 거를 나열하고 그것을 그냥 한 줄의 글로 쓴다고 해서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슈레딩거는 이런 생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예상을 했고 사실 그 예상은 틀렸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물리 현상 그러니까 물리 현상의 근본을 두고 있을 것이다라는 인사이트 자체는 틀리지 않아서 사실 나중에 이제 DNA 구조, DNA라는 것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그 보는데 물리적인 또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물론 슈레딩거 자체가 그 책에서 설명한 이론대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사이트가 결국 우리가 생명에 대해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한 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전문가들 여러 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던가 혹은 뭐 그냥 단순히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오류를 범할 것을 각오하고 그런 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사실 인정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아무거나 한다는 것 자체도 아무거나 하는 연구실이라는 것 자체도 이런 도전적인 정신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내 전문성 내가 갈고 닦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이 융합 연구라고 생각하고 이 아무거나 랩에서도 그런 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도록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제가 생각 그런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진행했던 연구들이라는 게 제가 전에 수행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진행할 연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아무거나 랩이 어떤 연구를 할지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나노바이오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거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드렉슬러라는 이제 MIT 교수님이 1986년도에 이제 나노 물질의 그러니까 미래 나노 물질에 대해서 예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발전을 위해서 나노 물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특징들을 한번 보면 먼저 자기가 스스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조립을 해서 나노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그 감염에 대한 위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성질을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비드 바이러스도 더 감염을 잘 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 바이러스 자신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 변종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진화하는 것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그 안에서 증식을 엄청나게 해주고 또 그 증식되어서 농도가 많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 전파가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 조립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러스보다는 이제 다른 생체 재료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모습들을 유지하면 그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조립되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물질들 자체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미래 나노 소재를 위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미래의 그런 것들 스스로 되는 것들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을 나노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런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하는 노력 이전에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자연적인 물질 여기서는 이제 바이러스를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M13 박테리오파지라는 이제 바이러스를 재료로 사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M13 파지,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를 줄여서 이제 파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M13 파지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에 흥미가 있어서 여러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M13 파지는 이제 바이러스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라서요. 이게 굉장히 안전해서 이제 FDA에서 사실 이 물질을 식품 첨가제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박테리아 대장균을 잡아먹는 건 아니죠. 사실 이제 거기 숙주로 해서 증식을 하면 이제 박테리오 파지에서 대장균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대장균에 의한 식품 변형을 막기 위한 첨가제로까지 이제 승인이 된 물질로서 이렇게 뭐 위험한 물질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는 여러 연구가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13 파지 표면의 형태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림이 그 파지 형태 표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면들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돌기 형태를 바꾸는 거는 결국은 이 돌기의 조성, 그러니까 돌기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하면 돌기 형태가 바뀔 텐데 형태가 바뀌고 또 이제 화학 특성도 바뀌겠죠. 이런 특성이 바뀌는 것들을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싱글 스테인 DNA를 조작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파지들을 조립하고 그 파지에 반도체 물질 중 하나인 페롭스카이트 콘튼닷을 합성함으로 인해서 이 페롭스카이트 콘튼닷이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합성되는 것과
다른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오 물질에 의한 엠서티 파지를 어떤 그 템플릿으로 그러니까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합성이 되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이제 특성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이제 지금 보시는 TEM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MC3 파츠 자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TEM에 잘 나타나진 않는데요. 지금 이제 길이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양자점들이 파지 주변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그 엠서틴 이런 주변에 쭉 붙어서 하나의 나노와이어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와이어를 만들면 결국 이렇게 양자점이 한 10나노 정도 되는 양자점이 하나하나씩 있는 것에 비해서 크기가 일단은 물론 이제 미세하게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기가 1마이크로 되는 막대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자기 조립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이런 표면에 있는 미세한 나노 구조들의 효과에 의해서 양자점 자체의 특성도 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밴드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밴드가 자체가 굉장히 그 백큐ම් 레벨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양극점 자체의 밴드 갭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이런 외부와의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데는 좀 더 어려워진 그런 형태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OLED 같은 것을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오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나노 물질을 하이브리드 나노 물질을 개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앞으로도 사실 양자점뿐만 아니라 페로스카이드 양자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나노 구조들을 바지를 중심으로 합성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성 물질들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M13 박테리아 파지 자체가 표면 특성, 표면의 나노 특성이 변하는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센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 파지들을 각각 배양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배열 센서를 만드는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배열 센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나노 구조가 그 이 가시광선에 이제 가시광선이 우리가 뭐 500나노에서 뭐 700나노 이렇게 쭉 갈 텐데 그거에 이제 보통 반파장 정도 크기 정도로 제작을 하면 굉장히 선명한 색을 띠거든요. 색을 띌 수가 있는데 그 색 띠는 것에 기반해서 그 색이 이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런 나노 구조 자체가 조금씩 변형을 하면 색도 같이 변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만드는 센서입니다. 근데 이제 센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처음 개발한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기존에 이제 수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과일의 신선도를 재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그런 정도의 사실 발전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체계적으로 과일이 어떻게 썩었을 때 나오는 어떤 배출 가스들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그것에 잘 반응하는 박테리오 파지를 또 찾아서 센서로 만들었을 때 과일이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썩어가는 것을 냄새만으로 그러니까 비주얼을 보지 않고도 냄새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을 했고요. 그걸 센서로 만든 것을 이렇게 사실 올해 이제 출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아서 국내 기사가 한 21건 정도 났는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처음에는 그저 농수산물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수행하다가 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했던 거지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실제 응용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제가 같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전자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후각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 그러니까 후각 시스템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전자소자 혹은 뭐 바이오 소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지금까지의 전자코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1세대라고 부르지 않지만 뭐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1세대가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전자코들은 그 우리의 동물의 혹은 우리의 후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 다시 말하면 수용체 세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이제 1세대 전자코, 처음 전자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자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동물의 후각기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나오는 신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 당연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복잡한 신호들을 단순히 통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그런 것처럼 뉴럴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자코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 전자코와 동일하게 다양한 이제 교차 반응성,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 세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신경망 시스템을 모방한 알고리즘을 같이 결합하면 전자코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신경과학 쪽 사람들에 의해서는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동물들이 냄새를 잘 구별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또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인사이트를 제가 땄던 거는 이런 외부에 많은 자극이 들어올 때 그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이제 에너지를 줄이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다 이것들을 저장하고 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따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학습 과정에 의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센서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먼저는 코하고 유사하게 굉장히 복잡한 신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대상하고 굉장히 잘 맞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복잡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센서를 개발할 때는 그 대상에 맞도록 잘 선별을 해서 수용체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잘 반응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20종의 아미노산,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각각 집어넣어주고 20개의 파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센서 개발하고는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가서 그냥 단순히 복잡한 신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이렇게 복잡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제 측정 자체는 또 도전적으로 해보기 위해 폐암 환자와 정상인의 호흡을 채취해서 그걸 측정을 했는데요. 그때 봤을 때 사실 사람의 호흡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전자코처럼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64.5% 나오고 딥러닝을 돌려도 사실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서를 우리가 일반적인 센서 개발하는 것처럼 굉장히 대상 물질과 잘 반응하도록 고른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복잡한 신호가 나오도록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두뇌에서 기억과 학습 과정에서 복잡한 신호들을 간략화하는 과정들을 물론 이게 완벽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논문들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서 사실 이렇게 과정들이 어떻게 간다라는 것에 대한 계략적인 맵들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도 이렇게 계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벽히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까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단순히 이런 과정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알고리즘을 돌려봤더니 이런 분류 자체가 그 복잡한 신호들이 어떻게 보면 정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필터링이 되면서 굉장히 폐암 환자의 호흡과 정상인의 호흡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지금 보면 거의 한 90% 가깝게 구별이 되도록 신호들의 특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자코가 지금까지의 이 한계를 넘어서서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수행을 제가 개발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단순히 지금 폐암 진단에만 쓰일 수 있을 건 아닐 거고요. 다양한 굉장히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라던가, 혹은 과일의 어떤 그 생성도를 보는 것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다른 바이오 관련된,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줄기세포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또 논문으로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새로 대상을 찾아서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굉장히 그 우리 사람이나 탐지견의 후각과 같이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후각 모방 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이제 센서의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알고리즘, 제가 어떻게 보면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알고리즘을 단순히 그 조금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모방해서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 큰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도화해서 신경망을 모사하는 그 반도체 칩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 소자들을 센서와 결합을 해서 굉장히 훨씬 더 그 고도화된 냄새 감지 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코까지 개발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분야는 이제 나노 구조 자체의 그 재미있는 나노 구조들을 다양한 형태와 어떤 조성으로 만들어 보고, 그것들의 이제 특징을 보는 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수행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수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요. 그중 이제 광학적 특성, 그러니까 플라즈모닉스라고 하죠. 이렇게 금, 나노 금속 금속 나노 입자들을 이렇게 잘 정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우수한 광학 특성을 갖고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소자를 만드는 것이 또 한 가지 목표가 될 텐데요. 그중 하나로 이제 모양 제어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멀 쇼크를 이용한, 열 처리를 이용한 방법들을 통해서 모양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일들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잘 배열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2차원적으로도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양의 제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사실 이게 100나노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모양은 10나노 내지는 그 이하의 이제 그 크기 정도인데, 이 작은 모양의 변화가 굉장히 큰 광학적 특성 변화를 나타낸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추적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그 모양들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나노 입자들을 자기 조립을 하기도 하고, 자기 조립을 하거나 이제 배열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열하거나, 혹은 아까 사용했던 박테리아 파지 같은 것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능성을 부여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릴 만한 것은,
제가 개발한 3D 프린팅 방법인데요. 사실 이 3D 프린팅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니고 홍콩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김치태 교수님이라고 한국분인데 이제 그 홍콩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이제 포항공대에서 학위를 할 때 개발했던 방법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이분하고 연락을 해서 홍콩대 계실 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셋업들을 구축했었고요. 이런 3D 굉장히 이분이 했던 방법은 나노 스케일 안에 구조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방법을 개발하신 건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레진, 그러니까 어떤 그 본드 같은 물질을 쓰지 않고 용액이 자연스럽게 마르는 과정을 응용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개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지만 저는 좀 더 다른 아이디어, 이걸 보고서 아이디어가 생겼던 것이 그냥 어떤 잉크 물질, 그러니까 폴리머 같은 거를 뽑아서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 나노 입자 자체, 그러니까 하나가 개별적인 나노 특성을 갖고 있는 어, 나노 입자들을 쭉 쌓아서 만드는데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분과 함께 공동으로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나노 입자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한 75나노 정도 되는 금나노 입자들이 이렇게 쫙 배열을 해서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는 또 다른 모양, 큐브 모양이죠. 이렇게 큐브 모양의 나노 입자들이 쭉 이렇게 하나의 나노 구조를 이루고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물질만 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여기는 이제 큰 거는 75나노, 작은 거는 이제 15나노짜리 나노 입자들을 혼합해서 넣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섞여서 잘 뽑아서 나와서 3차원 나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양쪽에 동시에 틀었는데 이렇게 노즐에 나온 그 노즐에서 이렇게 나노 입자들이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렇게 나노 구조를 쭉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천천히 끌어당기고 있을 때 거기에 용액이 마르면서 성장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끊어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끊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위아래가 다 보이는 이유는 이제 여기 웨이퍼 면에서 이제 반사가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위에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선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굽어져 있는 모양도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양들을 다양한 형태와 또 이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공정 조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현재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이런 3D 3차원 프린팅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들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에 수행했던 응용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런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가 그 다른 외부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 물질이 그 만들어지는 거에 사실 그 작은 그 조성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작게 들어가면 전체 모양을 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끼어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좋은 게 일반적인 그 플라즈모닉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틈, 10나노, 20나노 정도의 좁은 틈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증강을 받아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구조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을 그런 원리로 이제 센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려운 것이 10나노 정도 되는 틈에 뭐 7나노가 됐든 8나노가 됐든 그거보다 살짝 작은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농구공 넣을 때 생각하면 알겠지만 잘 조준을 해서 넣어도 그게 정말 잘 조준해서 들어가는 거지. 사실 우리가 눈 감고 던졌을 때 농구공이 농구 골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검출을 할 때도 그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틈을 만들고 그 안에 물질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틈이 없는 상태에서 쌓이고 쌓이는 과정 속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도 쌓여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큰 바이러스 같은 물질도 잘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노 구조를 만들면서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 바이러스가 똑같은 바이러스지만 표면에 굉장히 일부 단백질의 변화를 준 변종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 다른 신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일반적인 검출 방법과 달리 이런 끝에의 단백질이 변한 부분이 이 틈 사이, 그러니까 플라즈모닉 증강이 일어나는 틈 사이에 잘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호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변종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자점을 또 이런 틈 사이에 잘 넣는 것도 사실 또 챌린징한 일이고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실 그 틈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데에도 잘 붙어주고 특성들이 이렇게 잘 균일하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나노 공정이었는데요. 3차원 프린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점을 같이 뽑아내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잘 섞여서 균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제 큰 나노 파티클과 작은 나노 파티클을 뽑을 때 그것들이 균일하게 섞여서 들어가는 것처럼 양자점도 균일하게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특이한 광학 성질을 갖고 있는 나노 와이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연구는 제가 계속 좀 더 굉장히 그 우수한 특성이 나오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나노 와이어들은 양자 암호 통신이라던가 혹은 이제 광으로 동작하는 양자 컴퓨팅의 소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센서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재미있는 특성들을 많이 확인을 해가지고요. 제가 특허를 부산대에 있을 때 냈었는데 그때 그 기술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안에 이제 젠라이프라는 회사가 이제 설립이 돼서 분석 기기를 지금 이 3차원 프린팅과 분석 기기가 결합된 장비를 현재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과 질환하고 이제 그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연구를 그러니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병원의 연구부자 분들과 잘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을 해서 다양한 다른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질환들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검출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임상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노 구조체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잘 만들어지는 건지 잘 규명이 돼야만 또 진단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계속 한림대학교에서 계속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제가 저도 원래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물리학과에서 나오고 물리학 관련된 연구만 하다가 부산대 포스닥을 하면서 바이오라든가 재료라든가 소자와 같은 다양한 분들과 융합 연구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그 어간에 굉장히 크게 발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제가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간 것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계속 발전하고 또 계속 많은 것들을 익혀가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거나 하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림대학교에서의 제 새로운 이 연구실을 꾸려 나가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으면 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고요. 또 같이 저의 이런 성장과 또 아무거나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얻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 진로라든가 혹은 뭐 발전이라든가 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